3장으로 갑니다. 274페이지인데 역시 앞쪽은 서론 분야니까 시험에 묻는 건 아니고 두 장을 넘겨치면 278페이지로 갑니다. 주택정책은 출제 빈도가 있습니다. 공부할 내용은 대다수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이에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임대료 규제는 단일 문제도 많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정리를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료를 규제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가격을 정부가 통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여기 있네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여러분 좋아하는 그래프가 나와요 또. 종축은 우리 뭐라고 해요? 임대료. 횡축은 뭐라고 한다? 양이다. 자, 시장에서 결정된 수요 곡선, 우상향, 공급 곡선. 그렇습니까? 균형 가격이라고 했잖아요. 시장에 나가봤더니 임대료가 평균 100만 원의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100만 원을 정의해야 되죠? 이 100만 원을 뭐라고 해요? 균형 가격이다. 자, 시장 균형 가격, 시장 균형 임대료입니다. 정부가 판단할 때는 100만 원이 임차인에게 부담이 돼 보인다. 그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격을 통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00만 원 이상으로 해야 돼요? 이하로 해야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자, 100만 원 이하로 임대료를 규제합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임대료는 70만 원 이상 못 받습니다 라고 규제를 합니다. 70만 원을 뭐라고 읽어야 돼요? 규제 가격, 규제 임대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읽어냅니다. 자, 시장 균형 가격 이상으로 이하로 균형보다 높게 낮게 규제했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최고로 받는 가격은 얼마까지? 71만 원 받으면 소환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받는 가격이 얼마? 70만 원. 70만 원이 임대료의 최저 가격이 최고 가격이에요. 최고 가격입니다. 상한이다, 하한이다. 상한이 됩니다. 맥시멈 가격이 70만 원이라는 게. 기본기를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규제 임대료가 균형보다 더 낮게 했죠. 낮게 했잖아요. 그 가격이 뭐다? 최고 가격이고 상한 가격이다. 공부는 다 끝나가요. 이제 가격을 낮게 받으라 했으니까 공급량은 뭐하고? 여러분 임대사업자의 기분 좋아 안 좋아?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뭐한다? 감소하고. 이거 수요량이잖아요. 수요량 뭐하고? 이 그림을 본 적은 있죠. 보름 전에 초과 공급, 초과 수요,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주택 구하기 쉽다, 어렵다? 공급량 감소하고 수요량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초과. 논리가 복잡한 건 아니에요. 가격을 낮게 받으라 했으니까 임대사업자의 수입이 얼마 감소했어요? 30만 원.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하는 건 또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돈을 못 벌었으니까 공급을 늘려야 되지 말고 그죠? 가격이 아닌 공급량 뭐하고 감소 수요량은 증가해서 초과 수요가 발생. 조건을 가지고 묻습니다. 상한 가격이죠. 상한이 균형보다 뭐하다면 낮다면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정리만 하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 임대업자입니다. 돈이 안 되죠. 앞으로 새롭게 임대사업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기피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기존의 임대주택 돈 안 되니까 다른 용도로 바꿔버릴 수 있죠. 게스트하우스로 혹은 무인텔로 이렇게 바꿀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두 가지 표현을 정리하면 공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는 얘기. 핵심이 여기 있어요. 규제하면 공급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뭐한다? 감소한다. 그럼 공급의 감소는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상대적이에요. 더 많이 감소할 수 있죠. 그럼 단기의 공급은 비탄력적이지만 장기의 공급은 탄력적으로 반응한다는 얘기는 장기로 갈수록 공급은 더 많이 뭐한다? 증가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를 놓쳐버리면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니까 단기의 비탄력, 장기의 탄력이라는 얘기는 더 많이 감소한다. 주택 구하기 쉬워요? 어려워진 겁니다. 취지는 좋은 건데 자, 취지는 좋은 취지가 있잖아.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게 한 건데 결과가 나빠진 겁니다. 그럼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제도를 보완해서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는 있지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일정 기간 내에 임대료를 올려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통제하고 있다. 그것을 물어보는 임대료 규제가 됩니다. 자, 가격을 낮게 받으라 해서 돈 안 되네요. 관리 제대로 한다 안 한다? 관리가 소홀해지겠습니다. 그럼 주거의 질도 역시 어떻게 되겠어요?
최하될 수가 없다. 자, 취지와 달리 양도 감소하고 질도 나빠지니까 임차인의 주거 환경이 계속 악화되고 있죠. 그럼 멍청이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임차인이에요. 원래 살고 있던 분들을 기존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존 임차인은 규제하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이 보고 읽어야 돼요. 30만 원 부담이 적어졌잖아요. 여유가 생겼네요. 그럼 30만 원 얹어서 한 단계 질 높은 임대주택으로 옮겨가고 싶은 마음은 들죠. 그렇습니까? 그럼 옮겨가는 게 쉬워 어려워? 이유나 물어봅시다. 이유는 공급이 감소하니까 내 집을 떠났다가는 정말 못 구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사 가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자, 그러니까 기존 임차인은 이전보다 주거 이동이 활발하다? 감소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공급이 감소하니까. 자, 그럼 새롭게 구하는 신규 임차인도 문제가 생겨요. 공급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기존 임차인도 이사를 안 가는 거니까 규제 가격만 부담해서는 주택 구하기 쉽다 어렵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 진지하게 답을 좀 해주세요. 집을 사버리면 되지 하지 말고 이렇게 또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차인이잖아요. 정상적 방법 안 되니까 따로 만나서 제가 웃돈을 얹어 드릴 테니까 제게 먼저 임대주택을 주시죠. 이런 불합리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럼 웃돈이라고 쓰기는 그런 거니까 음성적 지불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정규시장에 암시장이 형성되는 부작용이 있다. 야구장 갔는데 표를 못 구하면 마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왼쪽으로 가서 초과 수요 크기만큼 주택 구하기 어렵죠. 이 크기가 뭐다? 주택 구하기가 어렵다. 학자들이 그러니까 종축으로 갈 거예요. 그럼 종축은 뭐예요? 가격이잖아요. 그럼 그 크기만큼 이 P2 가격을 학자들이 음성적 지불 가격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이때만큼의 프리미엄을 더 부담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100만 원 가격은 의미가 없죠. 이제 의미 없는 가격이 돼버린 거고 이것의 P2를 뭐라고 하고 음성적 지불 가격. 얘는 규제 가격. 가격 몇 개? 2개, 3개. 100만 원 의미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대료의 이중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시험을 낼 때는 설명을 해주고 내는 게 아니고 조건만 주고 뭐를 해봅시다. 규제 임대료가 균형보다 뭐하다면 낮다면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초과 수요가 발생. 다시 상한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뭐하다면 낮다면 기존 임차인의 주거 이전이 활발할 것이다. 다시 잘못했잖아요. 다시 상한 가격이 균형보다 뭐하다면 장기적으로 공급은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고 얘를 놓쳐버리면 전부 뒤죽박죽 된다 그랬어요. 규제하면 공급이 뭐한다. 감소하더라는 얘기. 자, 조건 바꿀 겁니다. 그러면 자, 그럼 상한 가격을 이제 규제 가격을 이와 같이 규제했어요. 이게 규제 가격입니다. 예를 들면 200만 원까지 받아도 관계없습니다라고 규제하면 시장 가격 얼마? 임대인들이 얼마까지 받겠어요? 200까지 받을 거 아닙니까? 해주나 마나한 꼴이 된 거죠. 그렇습니까? 물론 수요 공급 시간 이 크기를 초과 공급이라고 공부한 적은 있긴 하죠. 근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초과 공급이라고 묻지는 않습니다. 자, 정리해서 규제 임대료가 균형 가격보다 뭐하다면 시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더라. 임차인 보호 효과가 없다. 바꿔서 상한 가격이 균형보다 뭐하다면 높다면 아무런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상한 가격은 균형보다 뭐해야만 낮아야 임차인 보호 효과가 있고 시장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탄력성을 이제 접목을 해서 물어봅니다. 임대료 규제를 통해서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은 많아진다. 여러분의 능력을 한번 믿어봅시다. OX 규제를 통해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 많아진다. 탄력적이란 말은 양변화가 많다 그랬죠. 일단 그럼 맞는 얘기는 합니다. 이제 의미를 알아야 될 거니까 수요가 탄력적이란 말을 읽어보세요. 그래프 보고 읽어야 됩니다.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수요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수요는 더 많이 증가한다. 공급이 탄력적이라는 말은
더 많이 감소. 그래요. 자, 그럼 탄력적이면 이전보다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림이다. 자, 수요 곡선 더 탄력적, 공급도 탄력적이 되었죠. 그럼 초과 수요량 많아. 맞잖아요. 무슨 말이다? 주택 구하기 더욱더 이게 긍정적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문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수요는 더 많이 뭐하고 증가, 공급은 더 많이 감소하니까 초과 수요량이 많아졌죠. 주택 구하기 더욱더 어려워진다. 바꿔봅니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이면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급해지죠. 자, 수요도 비탄력적, 공급도 비탄력. 그럼 초과 수요량은 적어진다. 묻습니다. 임대료 규제를 통해서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하면 장기적으로 임차인의 주거 환경은 개선될 것이다. 이제 이런 지문이 나오면 아주 난감한 상황이 돼요. 규제를 통해서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한다 말을 해석을 해야 되죠. 더 많이 뭐 한다? 감소한다는 얘기가 그럼 주거 환경은 더욱더 악화된다. 그래서 수요 공급 시간에 탄력적이라는 말은 긍정적이다라고 하면 뒤죽박죽이 되는 거야. 양변화가 많은 게 탄력적, 양변화가 적은 걸 비탄력. 그렇습니까? 다시 공급이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공급이 더 많이 뭐 한다? 주택 구하기 더욱더 어려워진다. 그럼 정리를 합니다. 공급이 탄력적일 때보다 공급이 비탄력일 때 임차인 보호 효과는 더 커지게 된다. OX. 공급이 탄력적이란 말이 뭐예요? 더 많이 감소, 비탄력은 덜 감소할 때 임차인 보호 효과 커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문제가 된 거냐면 취지는 좋은 건데 공급자가 공급을 줄이는 바람에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공급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임차인의 주거 환경이 나빠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문제 조건만 달리는 거예요. 다시 규제를 통해서 임대주택 공급이 전혀 감소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대로 거주하면 되죠. 얼마 부담이 적어졌어? 30만 원. 그럼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취지를 알고 들어가는 거니까 조건마다 답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잘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재 확인합니다. 그래프 확인합니다. 가운데 PJ, 자, 시장 균형 가격이 보입니까? 처음 보시면 쓰세요. 시장에다 100만 원. 시장 가격이, 시장 균형이 100만 원이고 그게 비싸 보이기 때문에 정부가 가격을 통제한다. 규제 가격이 보입니까? 쓰세요. 70만 원. 읽으세요. 이제 균형 가격보다 높게 낮게 규제했잖아요. 70만 원이 최저 가격입니까? 최고 가격 쓰세요. 옆에다가 똑같이 쓰세요. 옆에다 이렇게 70만 원이 최고 가격이고 하한제가 아니고 뭐다? 상한제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은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을 낮게 받으라 했으니까 이제 표기해 보세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뭐하고 증가하고 공급량은 감소해서 여러분 교재대로 Q1에서 Q2만큼이 뭐다? 초과 수요가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만큼 주택 구하기 더 어렵다. 그럼 초과 수요 크기만큼 종축으로 가시면 P2 가격이 보일 겁니다. 있나요? P2 가격을 뭐라고 하고 음성적 지불 가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프리미엄이 형성된 음성적 지불 가격이고 그럼 가운데 100만 원은 의미가 없지요. 가격이 몇 개? 2개 묶어가지고 임대료의 이중 가격이다. 그렇습니까? 음성적 가격과 규제 가격, 임대료의 이중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럼 공부 다 끝났어요. 할 게 없어요. 자, P2 위쪽으로 그어보세요. 이렇게 빨간색이겠네. P2 위로 이렇게 그으세요. P2 위쪽으로. P2에다 그으면 안 돼. P2 위로 그으셔야 돼. 왜 그었어요? 그러니까 그리려면서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상한 가격이 균형보다 뭐 하다면 높다 하면 시장에 아무런 변화가 그럼 공부할 게 없어요. 그것만 정리를 해버리면 공부 양은 많지는 않습니다.